안녕하세요. 저는 19학년도 수능에서 8등급을 맞았고 이번 20학년도 수능 수학 나형에서 1등급을 맞은 신성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내내 학창시절 내내 운동선수 생활을 했어서 어, 공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늦게 공부를 시작하면서 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수험생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부터 수능 수학을 준비할 거면 정승재 선생님의 50일 수학으로 시작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EBS에서 50일 수학을 듣게 되면서 정승재 선생님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 28살이에요. 근데 26살 때 이제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겨서 한쪽 팔을 못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쪽 팔을 못 쓰는데 한쪽 손만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가면은 대학을 갈 때도 그렇고 가고 나서도 그렇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어, 많이 어려웠어요. 중학교 과정부터 시작을 했고, 나이도 조금 남들보다 늦은 나이기도 했고, 머리가 공부하다가 알았는데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초반에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저는 스콕필 강좌부터 시작했거든요. 이제 50일 수학 때는 그냥 강의를 듣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 위주로 했다면, 스콕필 때부터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설명을 해보려고 A4용지에 단원명을 적고 이제 설명을 해보려는 식으로 남들한테 가르칠 정도로 이해를 하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정도로 알고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시작한 건 스쿠필이 처음이었어요. 운동할 때도 느낀 점이 하나 있었는데, 기본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선수는 나중에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문제점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코필이 수능 수학을 보는 데 있어서 기본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부터 제대로 하고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개떼잡은 하루에 2강 정도 수강을 했고요. 수강을 하고 나서 그날 바로 당일 복습을 했는데, 그때 복습할 때는 제가 항상 독학 재수학원 제 테이블에다가 조그마한 인형을 하나 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형을 두고 인형을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선생님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인형한테 계속 이제 소리는 낼 수 없으니까 속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1차 복습을 했고, 항상 첫 복습이 끝나면 스터디 플래너를 계속 작성을 했었거든요. 스터디 플래너 2주 뒤에 계획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2단계 복습을 미리 적어 놨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개떼잡을 복습을 했었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그 처음에 강의를 듣고 승재 선생님이 워낙 잘 설명해 주시니까 수투 같은 부분은 처음에 이해가 잘 되고 처음에 잘 복습을 했는데 2주 뒤에 다시 보면은 정말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때 다시 강의를 듣고 또 설명해 보고, 그러고 나서 또 2주 뒤에는 조금 기억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억이 안 나는 부분만 강의를 다시 듣고 이런 식으로 복습을 진행을 했는데, 미적분이 정말 많이 어려웠어요. 특히 다항함수 추론 그 파트가 너무 어려워서 강의를 3번 듣고 복습도 3번 이상 했는데도 이게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노트에 개떼잡의 교재에 있는 설명이랑 그래프를 진짜 하나하나 다 옮겨 적고 그리면서 한 번 더 정독하고 이해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 거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됐고, 그렇게 뭐 5번, 6번, 나중에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냥 더 해야겠다 싶으면은 또 2주 뒤에 적어 놓고 그런 식으로 계속 복습을 진행했어요. 수투 같은 경우는 5번, 6번 정도 했을 때 이제 내게 됐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6번, 7번 넘어가서 그 이후로는 숫자를 안 셌는데
10번 가까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승재 쌤이 말하는 게 5단계 복습이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거는 최소라고 그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거 최소라고 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은 뭐 10번을 하든 11번을 하든 12번을 하든 자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할 때 됐다고 생각이 들 때까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많이 느꼈고 사실 문제는 기출 문제도 좀 제가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개떼잡에 있는 똑같은 문제를 설명을 할 때 똑같은 문제를 설명하더라도 두 번째 복습, 세 번째 복습, 네 번째 복습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학에 대한 생각이 좀 깊어지고 생각할 수 있는 재료들이 좀 쌓이고 있구나 이런 걸 계속 느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혼대잡은 처음에 강의를 듣고 1차 복습을 하고 바로 풀어봤고 그리고 이제 푼 거는 됐다 체크하고 이해가 안 가는 좀 안 풀리는 거 따로 체크해 놓고 또 그 혼대잡 문제 하나 갖고 시간을 오래 쓰진 않았어요. 왜냐면 1단계 복습이 된 상태로 시간을 많이 쓰는 것보단 다음번에 2단계 복습을 하고 다시 도전하는 게 조금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또 다음번에 못 푼 문제들 한 번 더 도전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완벽하다라고 싶었을 때는 못 풀었던 문제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혼대잡 안에 있는 문제들은. 그래서 그것도 되게 어려운 과정이긴 했는데 결국 개떼잡만 잘하면은 혼대잡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복습을 반복하는 중간에 6월 모의고사를 쳤어요. 그때 2등급 나왔어요. 80점으로 2등급 나왔어요. 근데 그 모의고사도 학생들이 되게 성적이랑 등급에 많이 연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던 게 어차피 최종 목표는 수능인데 그냥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올해 평가원 기조를 파악하고 자기가 부족한 것만 정확하게 짚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종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문제가 풀리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사실 못 푼 문제 틀린 문제도 있고 했지만 막힘없이 풀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개제잡 이제 복습을 끝내고 개제잡 교재 자체를 끝내고 그때부터 기출 문제도 풀고 이제 담금질 개강하면서 담금질도 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담금질은 이제 개떼잡까지는 항상 문제를 먼저 풀어보지 않고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나중에 제가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는데 담금질은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못 푼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많이 고민해보고 고민하고 해서 풀리면 풀리고 아니면은 강의를 들어보고 그러고 푼 문제도 나는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풀었는데 승재쌤이랑 같은 부분은 뭐고 다른 점은 뭔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풀었어요. 담금질을 끝내는데요. 담금질은 기출도 병행하다 보니까 9월 평가원 끝나고도 조금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2등급 나왔어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 그때는 사실 1등급이 안 나와서 아쉬움도 있었던 건 맞는데 제가 6월 달에 느낀 부분을 6월 달에 이제 문제가 풀리긴 하는데 조금 더 문제를 빨리 풀어내고 싶고 그러니까 사고를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고치고 싶다, 개선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6월 이후에 개떼잡을 끝내고 기출 문제를 풀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9월 달에는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개선하고자 싶었던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아쉬움은 있었지만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풀어내고 이제 킬러 문제들도 할 수 있으면 수능에서는 1등급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그때 승재쌤이 그 확률과 통계 강의에서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공부만큼 공평하고 남들이 방해 안 하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운동하면서 제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도자분들이랑 갈등, 그러니까 제 역량 밖의 일들로 슬럼프를 되게 많이 겪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승재쌤이 그 얘기를 해주셨을 때 진짜
엄청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 좀 어렸을 때 경험과 승재쌤 말씀 덕분에 물론 수험 생활이 힘든 기간이긴 했지만 큰 슬럼프 없이 잘 겪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축구로 K리그 가기랑 공부로 서울대 가기 어떤 게 더 힘들지 이렇게 막 하는 질문이 있는데 축구로는 제가 프로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공부로 서울대를 가서 이 질문을 종결을 내고 싶었는데 아쉽게 서울대 갈 점수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공부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축구를 너무 잘하고 싶은데 어느 날 제가 어떻게 다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쳤는데 운동은 해서 실력을 높이고 싶은데 그게 안 따라주잖아요. 이제 적어도 제가 공부할 때 있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막는 요건들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하면 되고, 그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수능을 보기 위한 공부면 그 정도 수준은 정말 누구나 하면 오르는 것 같고, 그래서 공부가 더 쉬운 것 같아요. 9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담금질도 마무리하고 기출문제도 마무리했고, 그러고 파이널 이제 결국엔 세 문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사실 거기 있는 문제들이 결국에 세 문제에 있는 문제들이 제가 시간을 많이 썼던 문제들이긴 했어요. 몇 번이고 풀어봤던 문제들이긴 했는데 항상 궁금했단 말이에요. 이게 승재쌤은 어떻게 풀지. 그런 걸 이제 한 번 더 풀어보고 승재쌤은 어떻게 풀고 그걸 비교해보고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승재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키운 것 같아요. 월강 정승제도 6월부터 꾸준히 풀었는데 문제가 사실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어렵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문제가 좋다는 느낌도 같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모래주머니 효과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풀어봐도 수능에서 절대 이거보다 어렵게는 안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풀어보고 또 해설 강의도 계속 올려주셨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오답도 한 번 더 하고 그런 식으로 매달 이렇게 진행했던 것 같아요. 수능 1, 2주 전에는 수능 15일 정도 남기고는 파이널 모의고사 포함해서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그래도 시중에 나온 것 중에 괜찮다는 거를 준비해서 전 과목을 다 매일매일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시험을 보는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목표했던 부분을 이룰 수 있어서 좋았고, 예전에 확률과 통계 강의 처음 왔을 때 선생님한테 편지 드린 게 있거든요. 그때 제가 편지로 너무 감사드리고, 승재쌤이 항상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명을 해 보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거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저는 개떼잡에 시간을 제일 많이 썼고 제일 많이 고통스러워했던 시간이고 그렇긴 한데 개떼잡 자체가 이미 선생님 시그니처 강의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담금질 강좌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많이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담금질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문제가 너무 좋고 문제가 난이도도 높은데 무턱대고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 자체가 평가원과 견줄 만큼 너무 좋고, 확률과 통계 부분은 이미 평가원보다 훨씬 어려운 수준이에요. 평가원 수준 이상이고, 미적분과 수투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문제 자체가 너무 잘 만들어진 문제고, 그리고 제 학습 방법은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를 본 게 담금질이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분들도 저랑 같은 커리큘럼을 타서 공부를 한다면 담금질부터는 많이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정세 선생님이 설명은 엄청 잘해 주시니까 그 문제 하나하나가 진짜
엄청 좋은 문제인데 하나하나 많이 고민해보고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담금질 강의에서 미적분 32번 문제였는데 그때 저는 먼저 문제를 다 풀고 강의를 나중에 수강했어요. 근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되게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조건 때문에 걸려서 이걸 배제하고 이렇게 가서 이게 답인 것까지 정확하게 답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강의를 보는데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이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이거 나형 기준으로 1등급 끝자락 학생들 손도 못 대는 문제다. 만약에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는데 너가 1등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당금질 가처분, 상형금질 가처분 신청을 내도 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공부를 쭉 하면서 그때 딱 그 얘기를 듣고 처음으로 이제 확신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제 수능에서 1등급 맞을 수 있고 더 높은 점수도 맞을 수 있겠구나. 네, 확신이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 얘기해주고 싶은데 저는 사실 50일 수학을 들을 때도 그 인수분해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돼서 그 강의도 3번 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수학에 대한 재능이 전혀 없는 학생이거든요. 근데 하면 돼요. 하면,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면 또 강의를 보고 또 강의를 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하나 다 똑같이 적어보고 그려보고 진짜 자신한테 떳떳할 만큼 해서,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승래 선생님 믿고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수험생활 좀 되돌아보면은 수능은 진짜, 수학 과목은 정말 후회 안 남게 했거든요. 근데 다른 과목에서는 지금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해볼 걸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그 시험장에서는 바로 다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진짜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정승혜 선생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너스 클럽을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 재수생도 있고 삼수생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저도 그랬고 그분들도 자기 인생이 조금 늦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저를 보면서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늦은 시기에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조급해하지 않고 그 기본기부터, 수학에선 개념부터 정말 완벽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조급함 때문에 억지로 커리큘럼을 타고 억지로 더 어려운 강의를 듣고 하면은 사실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을 개념을 완벽하게 다진 데 투자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커리큘럼을 가도, 저는 6월 달에 개떼잡을 끝냈지만 사실 7월 달, 8월 달에 끝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중간중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남들은 이거 하니까 이걸 끝내서 해야겠다. 가뜩이나 조급하고 늦게 시작했는데 그런 마음까지 더해지면은 될 것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1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긴 시간이니까 정말 개념 잘 다지고 조급함 갖지 않고 그러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를 시작한 게 2번째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정세 선생님이 2번째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 은인인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고 포기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시작하면서 시작하기도 전에 수학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두려움이 무색할 만큼 너무 잘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제가 몸이 불편한데 MK 장학생이라고 매년 선발해서 경제적으로 좀 안 좋거나 몸이 불편한 학생 도와주셔서 경제적 부담도 좀 덜고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네, 어찌됐건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대학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좀 찾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수학에 두려움 없이 수능 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선생님이 또 다른 도움 주셔서 더 잘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선생님 저 혼자 드린 약속일 수도 있는데 제가 편지로 이렇게 드린 게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지킬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